자,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 정도까지 한 것 같은데, 일단 프로세스 동기화 부분을 간단하게 그 입장했던 내용을 좀 되짚어 보면은, 프로세스 동기화가 필요한 이유가 멀티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병행 처리, 컨커런시하게 실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고, 그 프로세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상관없이 실행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프로세스들이 어떤 그 변수를 공유하거나 또는 자원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앞뒤 어떤 순서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그런 독립적이 아니고 어떤 상호작용하는 관련성이 있을 때에 그 순서,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 전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이제 결정성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주어진 입력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프로세스 동기화 기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기화하는 기법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유 변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 이게 병행 처리가 되면서 미세한 순서에 따라서 이게 앞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프로세스가 같이 처리를 하면서 서로 엉켜서 숫자가 엉뚱한 값이 컨시스턴시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같은 공유 변수로 사용하는 구간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구간을 정하는 거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해서 임계구역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그걸 임계구역으로 프로그램 상에서 디파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임계구역에 대해서는 두 개 프로세스가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 한 번에 항상 한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계구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임계구역에는 한 번에 항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두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실행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계구역 문제는 어떤 순서든 어떤 룰이든지 간에 임계구역을 들어가는 순서가 정해지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구도 못 들어가고 항상 이렇게 좀 대기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순서에 따라서 어떤 그 임계구역 실행하는 순서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언바운드 컨디션이라고 해서 그 임계구역을 사용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경쟁적으로 임계구역을 들어가려고 사용을 하는데,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그 순서를 부여받지 못하고 거의 무한정, 그러니까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무한정 기다리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우리가 그 어떤 그 락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떤 락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그 임계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락을 걸어놓고 먼저 들어가서 프로그램 그 임계구역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이 끝나면은 락을 다시 풀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배웠는데, 그게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하려다 하다 보니까 역시 같은 공유 변수를 사용하면서 이게 프로그램 락을 거는 순서가 미세하게 얽히면은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슨 알고리즘이죠? 네, 피터슨 솔루션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그 턴이라는 변수를 도입을 해서 내가 락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서로 양보를 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어찌됐든 이게 그 논리적으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방식은 제약점이 두 개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는데 세 개 이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게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기본 그 원소적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락 메커니즘으로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락을 거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거에 유사한 형태로서 수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하드웨어적으로 그 락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상호 배제 원칙,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거를 하더라도 그 유한 대기 시간 보장이라는, 그러니까 무한정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무한정 기다리게 되는 현상은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나온 것들이 그 이제 세마포라는 개념으로 나왔죠. 세마포라는 어떤 특수 변수하고 명령어를 디파인하고 요 개념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난 시간까지 시작을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세마포의 작동 원리하고 로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간단하게 배웠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마포는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세마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자원이 여러 개 있을 때에 그 자원이 여러 개 있고 그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대기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때에 그 적절한 자원을 프로세서한테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한테 언제 어떤 걸 할당하는가,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고, 요거 이제 대표적인 프린터 같은 거, 이게 한 시스템에 프린터가 3대가 있고 3개가 있고, 프로세서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서로 프린트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프로세서한테 어떤 그 프린터 3대를 어떻게 공정하고 서로 중복이 안 되게 좀 그 한 프로세서가 하나를 이제 한 번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할당을 해주느냐,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좀 프로세스 싱크로네이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크리티컬 섹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유 변수 사용하는 경우, 공유 변수 사용할 때에 그 뮤텍스 비긴하고 뮤텍스 엔드 함수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그걸 완벽한 구현이 안 됐는데, 그거를 세마포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세마포의 n 값을 1로 세팅해서 사용하면은 그 뮤텍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그 n 값을 1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그냥 영어로 줬을 때에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 세마포 메커니즘을 이용하면은 프로세스의 순서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앞부분에서는 뭐 자세히 안 하고 짧게 넘어갔는데, 어떤 자원 공유나 공유 변수 사용 말고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그 앞뒤 순서를 지켜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 세마포의 n 값을 제로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워서 좀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공유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세마포라는 거는 어떤 정수값으로 디파인을 한다 그랬고, 그 정수값에 대해서 적용하는 오퍼레이션이 이니트하고 웨이트하고 시그널하고 3개의 그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이니트라는 거는 세마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기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는 세마포를 사용하기 전에 호출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그널은 세마포를 사용하고 나서 반납할 때 호출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프린터 자원을 공유하는 예를 보면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세마포에 프린터라는 세마포 변수를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니트라는 초기 함수에서는 프린터가 3대가 있다면 프린터에다가 3을 어사인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라는 세마포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서 이 프린터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기 전에 웨이트라는 그 세마포 콜을 하고, 그래서 웨이트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사용을 다 하면은 프린터에 대해서 시그널이라는 거를 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마포 사용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하는데, 이게 작동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아니다.
요거는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네. 프린터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배워서 우리가 그 다시 기억을 되짚어주면은 웨이트라는 거를 콜하면 어떻게 돼요? 세마포 값의 1을 감소시키고 1을 빼고 1을 뺀 게 0보다 0 이상이야, 0보다 작으냐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으면은 사용할 그 0에서 1을 빼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0이라는 얘기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자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은 나 자신을 블락시켜서 세마포 대기 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마포 대기 큐에 들어가서 자원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지 않을 경우, 0보다 작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그 1 이상이라는 얘기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웨이트 콜을 그 세마포만 1 빼주고 감소시키고 이 함수를 리턴해서 내가 그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는 거고, 시그널을 콜하면은 세마포에다가 1을 플러스 시켜서 1을 증가시켜서 자원 하나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밸류를 체크해서 밸류가 0 이하인가를 체크를 해요. 0 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자원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큐에 기다리는 다른 프로세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 프로세스를 큐에서 제거해서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끝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마포 값을 프린터를 해서 3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3으로 돼 있을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장실 들어가는 그 패턴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프로세스가 왔을 때 와서 웨이트를 콜하면은 3을 2로 바꿔주고 2가 0보다 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프로세스가 왔을 때에도 2에서 1을 빼면은 1이 되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고 그 프로세스도 프린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프로세스가 왔을 때에도 또 콜을 하면은 뺐을 때 0이 되니까 0은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세 번째 프로세스도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네 번째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적용을 하면은 프린터 세마포가 0인 상태에서 0에서 1을 빼면은 마이너스가 돼서 그때는 이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웨이트 Q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오면은 계속 1을 빼고 Q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웨이팅 Q에 3개의 프로세스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3개의 자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세마포 프린터의 세마포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3이 된 상태에서 3개는 기다리고 있고 3개는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서가 이제 다 사용하고 시그널을 호출하게 되면은 시그널을 콜하면은 세마포를 1을 증가시키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으냐를 체크하는데 마이너스가 여전히 0보다 작으니까 기다리는 그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다리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웨이크업 시켜가지고 레디 큐로 보내주고, 그리고 세마포는 마이너스 2로 돼 있죠. 그러면 세 개 웨이팅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는 이제 프린터를 하나 다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기다리는 프로세스는 2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3개 사용하는 프로세스 중에 또 한 프로세스가 이제 사용을 끝내면은 또 시그널을 콜하면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또 한 명 이제 시그널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1을 빼주면은 0이 되니까 그 하나 남아있는 걸 사용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0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프로세스가 사용하던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0에다 1을 플러스 시키면은 1이 되죠. 그때는 1이 되니까 이거는 이미 0보다 크니까 기다리는 웨이팅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인지하고 웨이크업 작업 없이 그냥 끝나면 돼요. 그냥 끝나고 세마포 값은 1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은 1이니까 자원이 하나 여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1을 0으로 바꿔주고 그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마포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프로세스가 바로 사용하고, 없으면은 끝날 때 누군가 기다리는 프로세스를 신호해서 사용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자원 관리를 문제없이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를 가지고 공유 변수를 사용할 때에 세마포에 이제 뮤텍스라는 세마포를 만들고, 이 세마포 이름은 하나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변수 이름을 정하면 되는 거고, 뮤텍스라는 세마포를 만들면서 이거의 초기 값은 1로 해줘요. 1로 해주면은 요거의 의미는 어떤 특정 공유 변수가 있다는 얘기고, 요 공유 변수를 뮤텍스라는 공유 변수를 여러 프로세스에서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구간은 서로 크리티컬 섹션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동시에 이 웨이트를 콜할 때에 먼저 이 웨이트를 콜하는 함수가 이 뮤텍스 1을
1을 빼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때는 0이 되고 0은 0보다 작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서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늦게 콜하는 뮤텍스를 콜하는 프로세스는 이게 0이 아니라 0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0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사용할 자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블락시키는 거고 블락시켜서 웨이팅 Q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사용하던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시그널을 콜하면은 뮤텍스가 뮤텍스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플러스 1 하면은 1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0보다 작지 않으니까 그 웨이팅하는 이게 0이고 0에서 1을 더하면 이제 1이 된 상태고 1이 된 상태에서 그 웨이팅 프로세스로 그 시그널을 호출해 가지고 그거를 풀어줘서 그 프로세스가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네, 아까 마이너스 1 됐잖아요. 예,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 개가 되니까 저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밸류가 0보다 작으면은 플러스 1을 해주고 0 이하면은 웨이크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디 큐로 보내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1인 상태에서 이거를 빼줬을 때는 0이 되고 0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1이 되고 1이면은 이거를 만족 안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따져봅시다. 중간에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오면서 S밸류가 마이너스 1 예, 맞아요. 이게 볼 때 이해되다가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헷갈리고 그러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뮤텍스를 1을 빼줬으니까 0을 만들고 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거고 얘가 웨이트를 콜하면서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얘는 웨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그널을 콜할 때는 0인 상태에서 시그널을 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시그널을 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하나를 증가시키면 0이 되고 0이 0 이하니까 얘를 이제 웨이크업, 다른 프로세서를 웨이크업 시켜주는 거고 그럼 얘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얘가 다 사용하고 나올 때는 0에서 1을 다니까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0보다 크니까 웨이크업 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빠져나오고 그 뮤텍스는 그 여유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끝내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마포의 초기 값을 0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다는 얘기죠. 자원이 없다고 선언을 해줘요. 없다고 선언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프로세서 순서상에 어떤 자원을 공유하거나 공유 변수를 쓰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 프로세스의 어떤 위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가 특정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싱크를 맞춰야 되는 디펜던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그 자원을 직접 쓰지는 않는데 어떤 특정 파일을 만들어주고 특정 파일을 만들어야만 다른 프로세서가 그 파일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어할 때에 요 제로 세마포, 그러니까 제로 세마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세마포의 이니트 값을 1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0이라고 만들어줘요. 0이라고 만들어주고 콜하는 순서가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웨이트 시그널을 콜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0으로 되어 있잖아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프로세서 1이 쭉 실행하다가 웨이트를 콜하면은 이미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웨이트를 통과 못하죠. 그쵸? 0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원이 없는 상태로 인식을 하고 얘는 이 웨이트 콜하면 Q에 들어가서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뮤텍스를 1로 했을 때 웨이트를 콜하면은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1을 빼서 0을 만들고 얘는 들어가요. 그렇죠? 얘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게 0이 됐죠. 0이 된 상태에서 다른 프로세서가 웨이트 밑에서 콜하면은 0에서 1을 빼고 마이너스 1로 바꿔놓고 얘는 못 들어가고 웨이팅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요 뒤에 프로세서 보면은 얘가 웨이트를 콜 안 했는데도 이미 0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값은 마치 얘가 먼저 웨이트를 콜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웨이트를 콜할 때. 그러니까 딴 데서 웨이트 콜 안 했지만 얘가 웨이트 콜 했는데 얘는 그 대기 큐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웨이트 콜 없이 그냥 바로 시그널을 콜해요. 바로 시그널을 콜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웨이트를 콜을 안 했지만 시그널 콜하면은 시그널 로직에 의해서 이 싱크 값을 1을 플러스 시켜주고 마이너스 1을 플러스 시켜주면 0이 되잖아요. 0이 되고 0 이하니까 웨이트 큐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얘를 웨이크업 시켜줘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시그널 콜하고 나가면은 이 값은 이제 다시 0이 되고 얘는 웨이트에서 레드 큐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얘는 시그널 콜 안 해주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시그널 하나씩 빠진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웨이트를 콜하고 시그널 콜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효과를 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웨이트 시그널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이런 식의 편법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요 위치에서 요 위치 다음에 요 웨이트 다음 위치, 그러니까 요 모듈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 그 관계, 이런 관계 있는 프로세스를 컨트롤할 때에 이 뒤에다가 웨이트 없이 이 뒤에다가 시그널을 넣고 요 앞에다가 웨이트를 넣어주면은 요 세마포 이니셜 값을 0으로 해주면은 요 순서에 의해 가지고 수행되는 효과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세마포를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P2, P3가 있으면 P1에 시그널을 호출해줘야 되나요? 이 그 싱크 순서 할 때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아니라 두 개의 프로세서 사이에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서가 어떤 특정 프로세서 위치 다음에 다른 프로세서 어딘가 실행돼야 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유변수 사용하는 크리티컬 섹션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마포로 크리티컬 섹션 해결하는 문제는 요 두 번째 상황 여기에서 크리티컬 섹션에 적용해서 방법을 푸는 거고, 똑같은 세마포 원리는 이용하되 이거는 크리티컬 섹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두 프로세스 간의 순서 동기화를 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방법, 동기화하는 거 하고, 요 앞에 나온, 그 다음에 뮤텍스 이용하는 거, 그 두 개의 기능을 세마포를 가지고 이용해서 요 다음 문제가 그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를 푼 거예요. 원래 프로듀서 컨슈머 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나온 예가 그 락을 쓰는 방법, 크리티컬 섹션을 정의하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죠. 디파짓 언 아이템하고 리무브 언 아이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공유 어레이를 공유 버퍼를 사용하는 크리티컬 섹션이고, 요거 들어갈 때에 이제 락을 걸고 들어가고 언락을 하고 나오고 하는 방법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버퍼 엔개 중에서 다 쓰지 못하고 한 개를 못 쓰는 문제도 발생을 했고, 한 개를 마저 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서로 엉키는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터슨 알고리즘이나 뭐 하드웨어 락이나 이런 걸 쓰고 그런 복잡한 문제를 썼었죠. 근데 그걸 이제 세마포, 세 개의 세마포를 이용해서 그거를 푸는 문제예요. 어떻게 푸냐면은 세마포를 세 개를 디파인해요. 세 개를 디파인하는데, 첫 번째 세마포는 뮤텍스라는 세마포를 이용하고, 요거는 단순히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하는, 그러니까 순서를 컨트롤하는 세마포예요. 그래서 뮤텍스를 이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 세마포하고 엠프티라는 세마포를 만들어요. 근데 이 풀하고 엠프티를 마치 뮤텍스 공유 자원의 어떤 크리티컬 섹션 정하는 거나 또는 자원 공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마포의 어떤 동작 원리를 이용해서 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뮤텍스는 일단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순서를 정하는 걸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갔을 때에 버퍼 사이즈가 있고, 버퍼에 여분이 있으면은 생산자가 채워넣을 수 있는데 버퍼가 꽉 찼으면 생산자가 못 채워넣죠. 그리고 소비자도 그 버퍼 안에 뭔가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소비자가 가져가서 그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버퍼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소비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죠. 그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풀이라는 버퍼하고 풀이라는 세마포하고 엠프티라는 세마포예요. 그래서 풀이라는 세마포는 어떤 의미냐면은 풀을 n개를 넣어줘요. n개를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앞에 나온 저 싱크 개념하고 비슷해요.
풀이 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소비자가 그 버퍼에 있는 거를 소비를 하면은 풀에 있는 세마포 값을 계속 시그널로 빼줘요. 시그널로 감소를 시켜줘요. 시그널로 감소시키면은 n에서 계속 숫자가 빠질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빠지다가 버퍼에 있는 거를 다 썼다.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건 뭐냐면 버퍼에 n개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n개 있는 아이템을 자원의 개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n개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빼서 다 소비를 해요. 소비를 하면 하나씩 다 감수를 하죠. 감수를 하다가 n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버퍼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못 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꾸로 봐야 돼, 이게. 뭐냐면은 empty를 먼저 봅시다. empty는 이제 소비자가 쓰기 위한 건데 처음에 버퍼를 만들면 버퍼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죠. 그게 empty 상태죠, 지금 처음에. 그래서 empty 상태고 그래서 이 empty라는 세마포를 0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empty가 0이라는 얘기는 소비자가 더 이상 가져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져갈 게 없어서 소비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반대로 이 풀이라는 거는 버퍼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에 n을 넣어주면은 버퍼가 다 차 있어서 생산자가 생산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봅시다. 예. 이 풀 n이라는 의미가 생산자, 그러니까 관점을 누가 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숫자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풀의 n이라는 값이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풀의 데이터를 몇 개나 채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의 사이즈가 n이다 그러면은 풀이라는 세마포에 n을 넣어주면은 생산자가 버퍼에 그 아이템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n을 하나씩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 n이라는 얘기는 n개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개를 채울 수 있으니까 생산자가 버퍼에 아이템을 하나 넣으면 n을 하나 빼줘요. 그러니까 버퍼에 n개를 넣으면은 n을 다 빼주니까 n이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n이 제로가 되면은 생산자가 이제 버퍼가 찬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버퍼에 데이터를 못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현하기 위한 게 풀이에요. 그 empty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소비자 관점인데 소비자 관점에서 그 empty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empty가 0이라는 얘기는 자료가 있다란 얘기예요. 아니, 그 empty가 0이면 자료가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empty 세마포에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개수만큼 자료가 있다는 얘기고 그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은 작동하는 원리가 프로듀서가 먼저 이제 세마포 두 개를 콜해요. 두 개를 콜하고 어떤 그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고 이제 이 콜을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거부터 봅시다. 그 뮤텍스부터. 보라색으로 되는 뮤텍스를 콜하면은 웨이트 뮤텍스는 생산자 소비자가 같이 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콜한 사람이 들어가서 먼저 사용하고 시그널 콜하면은 그 다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을 둘이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그 뮤텍스 웨이트하고 시그널을 콜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용하는 거, 요거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보라색 뮤텍스 콜하는 거는 요걸로 끝난 거예요. 요걸로 크리티컬 섹션을 그 정리하기 위한 걸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풀을 사용하는 거는 풀은 앞에 그 싱크 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그 생산자 입장에서 웨이트 풀을 콜하면은 이때 풀이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는 먼저 아이템을 하나 생산을 하고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생산자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아이템을 버퍼에 넣어야 돼요. 근데 버퍼에 넣을 때 버퍼에 자리가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웨이트 풀을 콜해요. 그러니까 웨이트 풀을 콜하면은 처음에 이제 n이라는 얘기는 처음 시작할 때는 n개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n을 하나 빼주고 여기서 그 아이템을 버퍼에 넣어주는 거예요. 버퍼에 넣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그냥 시그널을 콜해줘요. empty. 시그널을 콜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그 풀은 이제 생산자가 쓰는 버퍼예요. 풀은 생산자가 채울 수 있는 여유가